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ETF 이야기를 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ETF 일정을 본다고 하면요, 10월 17일 구간대에 가장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 ETF 관련된 내용도 같이 나와져 있긴 하는데, 아무래도 10월 달의 분위기는 이 시점으로 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정말 잘 챙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제 내용을 몇 가지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아크 인베스트 현물 ETF 결정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프랭클린 템플러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정식 요청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미묘하게 ETF 건이 좀 애매하게 가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뭐 일찍 되면 저희한테도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10월 달도 여러 가지 SEC 쪽에 있는 지금 분위기와 답변, 27일 기준점으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을 때 여전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아무래도 ETF를 저해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번에 또 금리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내용과 기대 지수 추이가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네임밸류가 좀 있으신 대부분 인물들이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꺼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이미 다이먼이 시장 표준금리가 7% 이상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미니 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마찬가지로 금리 올릴 확률이 40%나 여유가 높기 때문에 뭐 좋게 두세 번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번에 점도표를 보게 되면 저 제이미 다이먼은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블러핑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걸러서 들을 필요성이 있겠죠.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의견이 여기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6월 달과 9월 달 전망치에 있는 점도표 위치를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내년에 있는 위치는 5%에 있고, 그 다음에 6%에 있는 구간대는 거의 다 점도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거는 약간 블러핑인 것 같다. 더 많이 자산의 공매도 물량을 더욱더 많이 해서 더 싸게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JP 모건이 최근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먹고 나서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왔죠? 네, 3분기 실적만 본다라고 해도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익률이 좋아졌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는 어느 정도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움직일 것인지를 두 가지 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10년물 금리 차도 역대 최대치까지 벌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11월 달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불확실성은 점차적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추이도 한국도 더 이상 여기에서 더 내려가기에는 어렵다. 환율이 계속 높아진다. 왜냐? 어떻게 보면 표면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가려고 하는 형태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금에 있는 영향력은 충분히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셀시우스에 있는 최신 내용을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 신생기업은 비트코인 채굴 사업 운영 확장, 스테이킹, 비유동 자산 수익화, 신규 사업 기회 개발 등을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이미 98% 이상 창성한 것으로 나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스텔라 쪽에서는요, 서클과 스텔라의 네트워크 유로 고정 스테이블코인 EURC를 상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스텔라 기반에 있는 움직임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이전에 제가 리플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었죠.
분명 분위기는 좋게 한번은 펌핑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비트럼 시즌이 올까요? 라고 했는데 이번 아비트럼 뎁상에서 프로젝트에 500억 원 정도 아비트럼에 에어드랍이 된다고 해서 이 자금을 먹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이제 뎁을 선정을 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생태계 부분에 영향을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또 퀀트 내용 몇 가지 하나 정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하방 압력에 지속 밀리고 있는 비트코인 반정은 없을까? 이번에 CVD라고 해서요. 롱과 숏 거래량의 차익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오히려 또 롱이 점차 힘이 밀리면서 숏이 롱보다 더 많은 볼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많이 못 올라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퀀트의 이제 작성자이신 분이 이제 자기에 있는 코멘트를 또 남겨놨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다이버전스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이버전스랑 가격과 지표의 괴리를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추세에 따른 반정의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있는 이 반등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고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반전에 있는 그 추이만 좀 보자 라는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코인홈 과거에 이제 그만큼 임직원과 브로커가 이제 코인 뒷돈 상장, 뒷돈을 받아서 상장을 시키는 제도로 수십억 추징을 좀 하겠다라는 뭐 좋은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고양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추진을 좀 한다고 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때도 마찬가지로 압류 추진한다고 하니까 곧바로 세금을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나머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22 총재가 디지털 유료화 발행까지 최소 2년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CBDC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들에 따른 그런 움직임도 약간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저스틴 선이 후오비 해킹 피해액 전액 보전 완료했다. 그러니까 논란은 있지라도 그래도 저스틴 선은 그래도 가격을 우선시 챙겨주는 그런 측면을 좀 더 높게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법무부가 바이낸스 좌우정평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요, US CEO가 떠나기 전에 바이낸스 US의 매출에 전년 대비 70% 감소를 했고 US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와주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번 형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법무부가 이제 이 자금 세탁에 너희가 관여했던 거를 과연 이 빡빡이 형이 어떻게 이걸 모면을 할 거냐, 벌금 내고 퉁칠 거냐, 아니면 물러날 거냐, 그리고 누굴 또 그 자리를 앉힐 거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번 코인 사태 어느 정도 계속 좀 규모 있는 그런 이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멘트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또 뭐 교훈의 멘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 부탁드리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멘탈을 지켜드리고 더 좋은 투자의 마인드를 좀 제대로 잡아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저도 매번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 더 나은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드리고자 해서 이런 거를 또 보여드린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가 영감 따라 판때기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냐? 먹을 만치만 먹었으면 눈 감고 일어나야 된다. 이게 타짜 3인가요? 아마 거기에서 나왔던 명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민이라는 코인이 있었다고 하면
올라갔었을 때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에 있었을 때, 내가 이때까지 내가 투자했던 그 시간과 그다음에 내 정신적인 고통에 있는 걸 이거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는 것 같다. 금융 치료가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더 높은 위치를 뭐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면 더 높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도 시간과 타이밍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내 그릇 안에서 먹을 수 있을 만한 역량을 키우던지 아니면 내 그릇이 이 정도였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환호에 있었을 때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양보하고 그 중간에 나오는 형태도 정말 좋은 투자라고 제가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투자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점에서 네 말이 틀렸다 맞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패턴에서도 얼마나 덜 깨지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습관만 잘 길들여지길 바랄 뿐이고 그런 형태로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형태에서 마지막 그런 문구를 담았던 거라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대부분 올라갈 때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독한 이 시점을 잘 넘기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과연 나는 어느 정도에서 내려올 수 있는 용기가 있을지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